비와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 저희 오늘은 미국 발레 유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 발레로 유학을 가신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유진 발레리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7년간 발레를 전공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엔 국립발레단의 연수단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네. 김여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발레 하면 사실 뭐 러시아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왜 미국으로 가셨어요? 우선 이제 발레 유학하시면 보통 발레 스쿨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제 주위에 대학교를 이제 무용과로 유학을 간 친구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해봐야겠다 네. 싶어서 이제 4학년 1학기 때 네. 대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미국이 제가 좋았던 건 우선 영어권이라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술대학이 아닌 종합대학이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큰 게 중요했던 이유는 미국에 무용대학이 들어온 게 1926년인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마사그라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네. 무용수가 계세요. 오, 살아계신 거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구나.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무용대학을 만드는데 엄청 공을 많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의 춤 기법이 있어요. 네. 그걸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미국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이 있길래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미국을 택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대학 수업을 마치고도 마사그람 스쿨이 있는 뉴욕에 건너가서 네. 오픈 클래스도 참여했습니다. 그럼 미국 정확히 어떤 대학교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풀러튼에 네.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어떤 과예요? 발레과가 있나요? 그 대학교에? 사실 미국은 발레과가 따로 있지 않고요. 네. 이제 현대무용, 발레, 뭐 탭댄스, 재즈가 네. 댄스 학부에 합쳐져 있고 또 그 학부는 연극하는 학부랑 또 합쳐져 있어요. 뮤지컬도 합쳐져 있고. 그럼 노래도 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그 안에서 무용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그게 뭐 배철러 오브 댄스인가요? 배철러 오브 아츠? 아침. 아, 그렇구나. 네. 미국 발레 장점이 뭔가요? 우선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아무래도 네. 미국이 이민자의 국가다 보니까 네. 여러 국가에서 친구들이 오고 또 그러다 보니 여러 춤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스타일도 다양하고. 그래서 하나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제 무용단에 내가 맞춰서 가기보단 네. 내가 가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무용단을 찾아가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럼 미국이 뭐 발레가 다양성이 좋은 거면은 뭐 러시아나 독일 이런 데는 다양성이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러시아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네.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딱 있어요. 그 무용 스타일이요? 어떤 스타일이죠? 좀 이렇게 바비인형 같은 스타일? 바비인형이요? 네. 저는 어렵겠네요. 저도 네. 그럼 다양성 말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일단 두 번째, 다른 춤으로의 연계성. 연계성, 다른 춤으로의 연계성 어떤 말이에요? 우선 발레를 전공했다고 해서 발레로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춤으로 이제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재즈, 뮤지컬 댄스, 네. 탭 댄스, 현대무용, 컨템포러리 댄스로 네. 이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발레 전공생이어도 네. 뭐 탭댄스도 하고 막 재즈도 추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또 재능이 있다. 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제2의 나를 찾아가는 네, 네, 느낌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일단 세 번째로는 높은 취업률. 높은 취업률. 네. 한국보다 월등히 높나요? 네, 무용수로서 봤을 때는 확실히 한국보다 높고요. 네. 보통은 이제 무용수로도 많이 가지만 네. 무용 강사 그리고 아. 또 무용 이론 쪽으로도 굉장히 잘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무용 역사 쪽으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뮤지컬 댄스도 있고 네. 또 가장 재밌었던 건 제가 그 학교에서 같이 배웠던 친구 중 한 명이 네. 졸업을 하고 취업한 곳이 디즈니랜드였어요. 디즈니랜드요? 네. 저도 가고 싶은데. 네, 거기 무용수가 네. 많잖아요. 디즈니랜드
퍼레이드가 좋아하시는 네. 분이구나. 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와, 직업 만족도 엄청 높을 것 네, 같은데. 엄청 높아요. 굉장히 오, 좋대요. 재밌겠다. 네. 정말 이 미국에서 발레 전공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맞아요. 그거 외에도 또 발레만 봤을 때도 월급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이 한국에는 많진 않거든요. 몇 무용수 군데 봤을 정도 때. 있어요, 국내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네.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땅도 넓고 네. 무용단도 많고 하다 네. 보니까 내가 돈을 벌면서 네. 춤을 출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오, 정말요? 네. 정말 발레리나로서는 거의 뭐 성지네요, 성지. 네. 미국으로 발레 유학 다녀오셨는데 미국 발레 유학 다녀오신 후에 네. 좀 인생이 바뀐 거나 좀 얻은 것 있으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우선 친구를 얻었어요. 친구를 얻었다. 네. 안무가 친구를 얻었는데 네. 아직도 저랑 같이 작업하고 싶다고 연락 오는 친구가 지금도요? 있거든요. 오.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좋은 기회로 공연을 네.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게 레파토리 앤 리허설이라는 수업이었거든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수업인데 저는 그냥 이제 참여하면 나 공연할 수 있구나 하고 갔어요. 오. 근데 오디션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안무가도 오디션을 통해서 뽑힌 거고 네. 또 무용수들도 그 안무가들이 보고 자기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컨택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수업이었는데 네. 그런 수업은 미국에서만 있는 수업인가요? 한국 발레에는 없는 거죠? 네,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학생들이 직접 오디션을 통해서 뽑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네. 공연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건 의상과 무대가 협업을 한다는 거? 어떤 협업이요? 이게 의상을 따로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의상 미술 전공하는 친구랑 그리고 무대 미술 전공하는 친구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네. 이렇게 우리 해보자. 네. 그래서 같이 팀을 꾸려서 또 안무가와 함께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럼 한마디로 뭐 무대부터 의상, 조명, 안무 또 거기에 무대 쓰는 무용수들까지 네. 이게 뭐 100% 학생들로 네.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획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았어요. 또 사람과 기획력 네.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또 세 번째로는 저의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 줬다는 점. 딥하네요. 네. 인생의 방향성 네. 어떻게 바뀌셨어요? 우선 제가 이만큼 발레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론을 배우고 또 거기서 안무를 배우고 뭐 나중에 졸업해서 티칭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용을 잘해야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무용수는 이제 무용수로 빠지고 안무는 또 안무대로 따로 배우고 네. 이론 또 이론 티칭은 또 티칭 이게 되게 체계적으로 세분화돼서 커리큘럼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굉장히 하나를 깊이 배울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네. 내가 한국에서 뭐 하다가 이제 돌아가던가 아니면 뭐 댄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네. 미국 가서 배워야겠다 무용에 대해서는 어. 미국에 돌아와야겠다라는 그런 저의 오. 방향성을 정해줬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발레 공부하셨을 때는 단순히 뭐 발레리나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컸고 티칭도 이제 저의 한 꿈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발레 수업을 하고 나서는 네. 그 기존의 발레리나라는 꿈에서 네, 티칭 쪽으로 옮겨가신 건가요? 옮겨갔다기보다 사실 무용을 계속하면 네. 나이가 드니까 오래 못 하잖아요. 어느 적정한 한계선이 있는 네. 한계가 있는데 네. 그 한계 이후에 내가 그냥 나의 지식만으로는 가르치는 게 또 한계가 있겠구나. 그럼 또 어떤 교수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교수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이제 미국에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미국에서 참 발레를 배우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이점들이 참 많네요. 네. 아, 그러면 이 미국으로 발레 유학을 가는 게 단순히 한국에서처럼 어떤 무용만 배우는 행위가 아니라 무대 연출부터 기획력, 어떤 소품, 장치, 이 모든 어떤 문화를, 공연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미국으로 발레를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후배분들께 좀 조언을 남길 게 있다면 어떤 말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예중도 나오고 예고도 나오고 네. 원하는 대학도 입학했지만 네. 이게 취업의 문턱에서 아. 한국은 정말 무용수로서 갈 길이 네. 좁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했어요. 취준 네. 앞에서 무너지셨구나. 네. 이제 미국 갔다 네. 보니까
나를 찾는 사람이 많구나를 느꼈어요. 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국은 그 너무 경쟁률이 높아서 네. 어떤 나의 가치가 가려져 있다면 네. 미국은 그런 어떤 다양성이나 네.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내가 내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말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오. 이제 세상을 좀 넓게 보고 세상을 한국에서만 넓게 너무 좁게 보시지 말고 네. 이제 유학에 가셔서 또 많은 걸 경험하고 나에게 맞는 게 음. 뭔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미국으로 발레를 배우러 가면 나의 어떤 진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네, 또 다른 것도 또 어떤 생활적인 거에서 조언해 주실 거 있어요? 우산을 챙기셔야 돼요. 우산이요? 네. 엄브렐라 우산이요? 네, 우산이요. 왜요? 제가 캘리포니아는 네. 이제 늘 맑다고 해서 날씨 좋잖아요. 네, 우산을 안 챙겼거든요. 근데 네. 제가 도착하자마자 기상이변으로 그 해에 아이고. 2주일인가 내내 비가 온대요. 아이고. 그 우산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주위에 편의점에도 우산을 안 팔고 정말? 큰 마트에 갔더니 정말 부실한 우산 하나가 진짜요? 아, 또 우산. 여러분 들으셨죠? 우산 꼭 챙기세요. 오늘 이렇게 미국 발레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 저희가 얻었는데 네. 만약에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유학을 갈 수 있다. 네. 그럼 미국 말고 어떤 나라로 가고 싶으세요? 신체적 조건이 좀 제약이 있어도 네. 독일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독일이요? 네. 어떤 이유에서죠? 우선 독일이 컨템포러리 댄스로는 네.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 아, 그래요? 교육이랑 발레단도. 현대 무용이 발달됐다는 네.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미국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네. 이제 모던 발레라고 하거든요. 모던 발레. 네. 그게 컨템포러리 댄스랑은 다른데 네. 아까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네. 마사그라함 기법의 현대무용 마사그라함. 네. 아니면은 뭐 도리스 험프리 기법의 현대무용 오. 이런 게 좀 더 발달돼 있어요. 현대무용 네. 중에서도. 네. 근데 이제 독일 쪽은 조금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 더 많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독일 발레가? 춤 자체로만 보면 그렇긴 해요. 근데 오. 이제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은 좀 더 확고한 편이죠.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미국 발레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발레리는 아니지만 미국으로 발레하러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독일은 또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나중에 혹시 독일 가게 되시면 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네, 당연하죠. 네. 네, 오늘 김여진 발레리나님과 이 미국 발레 유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였는데요. 저희 다음에는 더 유익한 유학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